저희 세대, 윗세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 이거는 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상관없이 투자를 하면 좋은데 1년 후쯤에 이렇게 보시면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일반인들이 어떤 부분을 보고 그걸 찾아낼 수 있는지. 네, 좋은 질문이에요. 네. 예를 들자면 그 대주주가 책을 썼다 이러면 책을 써서 읽어서 이 사람 진짜 어떤지 파악을 해가지고 하면 참 좋죠. 한국의 대주주들은 책을 안 써.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행실이 그동안에 범생처럼 행실이 좋았냐, 기업 범생처럼 좋았느냐, 그걸 파악해야죠. 내가 친구를 판단하는 건 뭐예요? 과거 행적이잖아. 그렇죠. 그 애가 성실하고 그걸 어떻게 알아? 보는 순간 난 너의 눈빛을 보니까 네가 얼마나 성실한지 난 다 알겠어. 난 너의 눈빛을 보면 넌 사기꾼이야? 됩니까? 아니죠. 모르죠. 결국 그 친구한테 투자를 할까 말까는 얘의 과거의 이력을 통해서 내가 얘가 어떤 인간인지 아니까 결정하는 거잖아요. 기업도 똑같아요. 과거에 어떤 행적을 보여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기업들은 성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계속 성장해. 그리고 이익도 질이 좋아. 그리고 실제로 재산도 계속 차곡차곡 쌓고 있어. 이건 어떻게 돼? 재산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고 있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장부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주당 장부 가치가 계속 올라가. 주당 수익도 꾸준히 올라가. 그 다음에 갖고 있는 현금으로 돈을 잘 벌어. 돈을 잘 회수해. 남들이 1억 투자해서 1,000만 원 벌 때 얘는 1억 투자해서 2,000만 원씩 벌어. 이건 ROE가 10%고 이건 ROE가 20%야. 수치를 왜 계산하냐면 요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수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숫자 먼저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맞아요. 어렵죠. 정성적인 거를 정성적인 대로 보기 위해서 근데 너무 많이 봐야 되니까 좀 표준화돼서 보고 싶은 게 그게 숫자인 거예요. 이 기업의 과거의 형태들이 그렇게 또박또박 매출도 잘 증가하고 이익도 잘 증가하고 재산도 잘 쌓아가고 그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잘 극복했고 그다음에 새롭게 도전도 잘하고 새로운 것도 잘 캐내고 그러면 되게 좋은 기업인 거예요. 그런 기업 중에 네. 차트가 개망해 있어. 차트가 막 이렇게 1년, 2년 내 저점이야. 오케이. 실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재무제표상으로는 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는 떨어지고 있거나 네. 오히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 네. 이런 경우가 되게 좋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런 데 나와서 종목이나 이런 거를 추천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작년보다 지금 엄청 좋아졌죠. 얘네들은 이 정도 가격이면 이제 벌써 이미 반등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야, 얘네들 내년도에 실적이 도대체 얼마나 꺾여야 되는 거야? 꺾여야 돼. 반드시 꺾여야 돼, 실적이. 현재 주가를 합리화하려면. 반도체 실적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는 힘을 받지 못.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라서 내년에 정말 안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그만큼 안 좋아지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야 돼요. 그렇게까지 나빠져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덜 나빠지면 주가는 올라야 돼요. 내년에.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투자하기 되게 좋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지금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2차 전지는 전 좀 불안해요. 예. 왜 2차 전지는 좀 불안하냐면 큰 기업의 경우는 마진이 두 자릿수가 안 나와요. 근데 매출은 늘어요. 확실해. 매출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진이 12%, 13%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실제로 가져가는 돈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설비 증설이 앞으로 3, 4년간 계속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야, 이게 근데 나중에 설비 증설이 끝나는 순간에 영업이익 8%, 7%가 나오면 현재 주가가 정당화 될까? 하는 걱정이 조금 있어요. 오히려 저는 항상 사람들이 열감하면 조금 불안해. 예, 조금 불안해. 그런 쪽은.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 떨어져 나간 쪽은 뭐 이거는 뭐 부담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아마 2분기까지 큰 적자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업종인데 조선 업종이 있어요, 배. 네네. 근데 작년엔 좋았었죠, 잠깐. 근데 작년에 왜 좋았냐면은 과잉 생산을 옛날에 2007년, 8년도에 많이 해가지고 2012년까지다. 많이 해가지고 전 세계 조선사들이 7년 불황을 겪으면서 다 망했어요. 그래서 남은 기업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조선이 좋은 이유가 남은 기업이 몇 개 없어서 그래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탑다운이라고 해서 거시경제 차원에서 보면은 좀 유럽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독일 애들이 그냥 이를 갈고 이제 러시아 가스 안 쓸 거야 막 이러고 있으면 그렇다고 안 쓸 수는 없고 그럼 누구 걸 써야 되는데 미국 걸 써야 되거든요. 미국은 쾌재를 풀. 그래서 뭐 음모론 하는 사람은 이번에 야 러시아가 침공할 건 미국이 유도한 거 아니냐.
자기네 가스 팔아먹고 싶었는데 완전 신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음모론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있어요. 전 모릅니다. 전 네, 모르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유럽까지는 관을 통해서는 못 가요. 가스관으로. 그럼 배를 실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쪽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한 내년까지 계속 수주가 만약에 된다면 내년도부터는 확실히 주가가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조선업이?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 것들, 안 좋게 보는 것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저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에 음식료 업종은 그 뭐 밀가루 가격 오르고 막 이래서 되게 안 좋다 그러고 주가 안 좋았는데 밀가루 가격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많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얘네들은 가격 조금씩 올려놓은 게 있으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인플레가 있다고 해도 얘네는 안 먹고는 못 사니 먹고 살아야 될 테니 그러면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이 뭐냐 생각한다면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이런 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싸진 않아요, 얘네들이. 작년도 인기가 있었고 올해 잠깐 조정받다가 다시 조금 좋아져요. 그래서 약간 애매해요. 미래에 아주 장기적으로는 되게 굉장히 좋게 봐요.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싸진 않죠. 싸진 않아요. 싸진 않아서 굉장히 산업은 좋게 보는데 요건 저도 고민인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접근하지? 예. 저희들은 왜냐하면 하도 많이 당해봐가지고 가능하면 최소한 덜 당하는 포지션을 잡고 싶어요. 그렇게 덜 당한다고 이건 진짜 안 당하고 잡아도 20-30%씩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조심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한국의 미래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쪽 업종은. 그리고 한류는 지금 그 젊으신 분은 느끼겠지만 대단한 문화예요. 저희 세대, 윗세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 해외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한국에서 어떤 연예인이 나오는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 탐 크루즈, 얘가 무슨 영화를 찍는지 우리 기다리고 있었거든. 우리 젊었을 때는. 딱 그 일이 요즘 젊은 친구들,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한국을 바라보면서 하는 생각이더라고요. 예, 저하고 아주 가까운 그룹 아이돌이 있어요. 이펙스의 저희 위시라는 친구하고 제가 상당히 친한데 이 친구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걸 찍으면은 밑에 글이 달리는데 댓글들이 거의 대부분 외국어예요. 맞아요. 한글이 비중이 훨씬 적어요. 외국어 비중이 많고 또 그 외국어 중에 읽을 수 없는 외국어들 있잖아요. 아랍어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문화가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이게 진짜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쪽은 미래는 굉장히 밝게 보는데 마음 맞게 좀 싼 기업이 좀 찾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사실 하이브는 되게 비싸거든 지금. SM은 좀 덜 비싸. 그리고 컨텐츠 만드는 업체들도 되게 좋고. 그래서 뭐 이미 넷플릭스에서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뭐 우영우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야 진짜 잘 만들다. 진짜 드라마도 정말 잘 만들고. 맞아요. 그래서 아예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은 앞으로 5년, 뭐 2년간 3년간 분할 매수를 하는 거지. 매달 적금 넣듯이. 나는 그렇게 잘 됐고. 근데 지금 가격이 싸진 않으니까 저점인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예.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겠네요. 가치가 있으니까. 보통 지켜보다가 안 사죠. 그러다 올라왔을 때 사요 보통. 오르면 안 사야 되는데 내 손을 떠나서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시기 분할 매수. 예, 정 안 되면 그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정말 내가 이 기업을 좋다고 생각하면은 감성 다 싹 빼고 월 10만 원짜리 적금이야. 월 50만 원짜리 적금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3년 그대로 매월 적립을 할래. 오르나 떨어지나. 뭐 이런 생각. 근데 해보세요. 떨어지면 안 넣고 싶고 올라가면 더 넣고 싶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코스트 에버리지 매수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월적립으로 이렇게 모아가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10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가 1, 2, 3위를 거의 다투던 시기였는데 현재는 삼성전자만이 좀 살아있어요. 지금 이처럼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또 이런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이게 살아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같이 유례없는 이런 하락장에 가치 투자를 고수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잠깐 오해를 하면 포스코, 현대차 여전히 좋은 회사예요. 시가총액만 조금 밀려있지 여전히 잘하는 회사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회사고 현대차는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전기차에서 잘하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잘하면 전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치 투자를 보통 인식하는 건 싼 주식을 잡고 오래 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좋은 주식을 좋은 시점에 사서 같이 동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부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제대로 된 가치 투자라고 하면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앞으로도 뭔가를 잘해나갈 기업인데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거. 이거는 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상관없이 투자를 하면 좋은데
보통 장이 좋을 때하고 나쁠 때는 뭐 어떤 차이냐면 장이 좋은 거는 수영장으로 치면 수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튜브 뭐 이런 거 해갖고 둥둥 계속 떠 있으면서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수영 못 쳐도 그냥 대충 하면 막 둥둥둥둥 잘 떠요. 근데 장이 나쁜 건 어떤 때냐면 물이 쫙 빠져 있을 때예요. 거기서 수영 친다고 잘못하다 무릎 깨지고 다리 깨지고 몸 다치고 튜브 움직이면 바보스럽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는 수영을 잘 치면 거기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고 사실은 또 물이 빠졌을 때 만약에 거기가 연못 같은 거라면 물반 고기반이 되는 거예요. 좋은 기업들을 찾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가치 투자는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가 훨씬 더 좋은 때예요. 예. 그거는 뭐 1년 후에 보시면은 1년 후에 이 날짜를 기억해 놓고 1년 후쯤에 이렇게 보시면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앞서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잘하는 투자자들이 지금 물려 있어요, 전부 다. 네. 왜 물려 있냐? 물리고 싶어서 물린 게 아니라 이 정도 가격이면 사도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왔다 물린 거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냈느냐? 1년 지나면 훨씬 상황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 경험치로 봐서 이 정도 가격에 들어와서 실패한 적이 없었어, 별로. 하니까 흔쾌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물릴 거 각오하고 들어오는 거죠. 반드시 저점에 잡는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저점 못 잡고요. 정말 마지막 날 저점은 정말 고수들도 버튼 못 눌러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진짜 초고수들조차도. 근데 일반인들은 자꾸 그 저점을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초고수들도 못 잡는 저점을 잡으려고 그래요. 결국 아무것도 못 잡아요. 그리고 고점을 잡아요. 흥분했을 때. 어떻게 보면 부동산하고도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그거는 똑같아요. 같은 경우도 싸게 살려고 나 최저점에 내가 살겠어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주식이 부동산보다 나은 거는 이건 분할 매수가 가능하잖아요. 쪼개서 살 수 있잖아요. 부동산인데 저 요번에 여기 신발장 쪽만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저기 문짝 2개까지만 사고요. 다음번에 욕조까지 살게요. 안 되잖아요. 근데 주식은 돼요, 그게. 그걸 잘 이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럴 때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몇 번씩 이렇게 나눠서 일반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그거고 그다음 좋은 기업을 조금 길게 갖고 가시라. 믿을만, 즉 내 돈을 맡겼을 때 나보다 돈을 더 잘 활용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성장시키를 그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해라. 꼭 이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인들이 뭐 이렇게 전문 투자처럼 숫자 파악하고 재무제 파악하고 현금흐름 파악해서 막 내용 봐가지고 이 업종은 어떻고 저쩌고 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내 주변에 봐서 좋아 보이는 것들 이건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 타이밍 잡지 말고 차라리 타이밍을 분할해서 해보시는 이런 식의 방법들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